안녕하십니까. 슈퍼개미 이세무사입니다. 삼박자 투자법의 저자,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 가을 타는 남자 이세무사입니다. 가을이 탄다는 표현이 뭘까요? 왜 불이 타는 것도 아니고 가을을 탈까요? 뭐 미끄럼틀 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근데 그 말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언제 느꼈냐면 지난 토요일, 일요일 이틀 연속 저는 서울 살면서 그렇게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을 본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이게 멀리 그 롯데타워가 보이는데 그 너머까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면서 그 너머에 파란 하늘과 뭉게 구름이 보일 때 어디 놀러 가지 못한 제 자신이 굉장히 한심해지면서 막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 가을 하늘이 너무 좋아서 가을을 타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고요? 잿빛 하늘이더라고요. 하늘이 완전 회색이고,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비 와라! 아주 기도를 했는데, 끝까지 비가 안 오더만, 비는 안 왔지만, 이제 더 이상 하늘이 파랗지가 않고, 하얀 구름도 없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계속 그래라. 놀러 가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종합 주가 지수 0.09% 하락 마감. 코스닥 지수 0.21% 하락 마감이에요. 그래서 뭐 양시장 하락이지만 이 정도의 하락은 하락도 아니에요. 그죠? 어제 상승을 지켜냈잖아요. 다만 코스닥 지수는 조금 찜찜하게 지켜냈죠. 장중 하락폭이 꽤나 나왔는데 다행히도 5일선을 건드리지 않고 아랫꼬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평선의 위치상으로만 본다면 코스닥의 이평선의 위치가 더 좋아요. 왜? 완전 정배열로 돌아섰거든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이 완전 정배열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오늘 기준으로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우상향의 추세의 힘이 조금만 살아나면 680, 690, 700 딴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어쨌든 지수가 중요한 시기, 종목이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지수는 이제 걱정할 필요 전혀 없는 단계로 돌아서지 않았나. 요 정도로 지수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증권사 리포트에서 시황 부분을 좀 쭉 보면 뭐 지수가 중요하지 않은 시기라서 그런지 시황들도 다 뭐 그냥 그런 내용들이에요. 뻔할 뻔짜 내용들. 한국투자증권 코스피 2400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코스피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2400 돌파. 미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증시 일제히 상승. 맹목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 업종별 이익에 근거한 대처가 바람직. 뭐 맞는 말을 써놨습니다. SK증권 신고가를 기록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고가는 아마도 미국의 신고가 아닐까요? 그래서 신고가를 기록한 지금 빵으로 대표되는 미국 기술주 퍼는 낮아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요, 이게 빵이 급락을 했을 때가 있어요. 4월인가. 근데 제가 그 당시 블로그를 할 텐데요, 그 블로그에다 뭐를 올렸냐면 작년 정확히 1년 전 빵이 급락을 했을 때 그때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 제가 올렸거든요. 그때 언론에서, 미국의 언론, 우리나라 언론에서 빵 급락하고 기술주 거품이고 이제 다 끝났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로부터 1년 동안 빵이 계속 갔거든요. 근데 지난 4월인가 또 빵이 빵하고 떨어지니까 또 뭐 닭달같이 그냥 다 달려들어서 빵 끝났고 기술주 끝났고, 근데 그때부터 지금 또 신고가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고장난 시계도 한 번은 맞아요. 그 한 번이 언제냐면 상승 추세의 꼭지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걸 이해하셨어요? 24시간 중에 고장난 시간이 딱 한 번 맞아요. 상승 추세에서 꼭지다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언제 맞아요? 딱 한 번 맞아요. 딱 한 번. 진짜 꼭지일 때. 근데 지금 빵을 몇 년 동안 꼭지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논평들이 단 한 번도 아직 안 맞았던 거죠. 요게 바로 추세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상 제일 중요한 건 추세하고 변곡만 알면 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돈을 많이 벌려면 한 1000억 1조 벌고 싶다. 변곡을 알아야 돼요. 근데 변곡을 알면 왜 1000억 1조 벌 수 있냐면 하락 추세에서 변곡점에 따라 사면 되잖아요. 상승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또 언제 팔면 돼요? 상승 추세의 꼭지에서 변곡점에서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클을 몇 번만 맞으면 두 배 한 10번만 맞추면 1000배잖아요.
2배짜리 10번 맞추면 1000배예요. 1억으로 1000억 벌 수 있잖아요. 변곡점만 알면. 그런데 변곡점은 고장난 시계와 같다라니까요. 그러면 24시간 중에 한 번 맞추는 고장난 시계가 아니고 계속 시간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세를 잘 봐야죠. 추세는 변곡점 빼고는 계속 맞으니까. 이런 얘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뭐 주식 20년이나 했으니까 이런 얘기 하지. 1년, 2년 한 애들은 이런 거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죄송합니다. 그 다음 대신증권 코스피 2400 돌파 IT 주도 2차 상승 추세 시작. 2차 상승을 IT가 주도를 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IT가 주도하긴 하지만 상반기와는 좀 하여간 다른 느낌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증권사 관심 종목 추천 종목 의뢰 슈퍼그레이드 스페로스페라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넥신 오늘 핵심 파이프라인 GXH9은 지속형 성장 호르몬인데요. 기대감 확대 예상의 4.64% 상승했습니다. 한독과 공동 개발 중인 GXH9은 기존 제품과는 달리 주 1회 또는 월 2회 투여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뉴로스는 수소차 핵심 기술 보유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3.28% 상승했고요. 삼성중공업은 금일 IT 관련주는 쉬고 그동안 주춤했던 조선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조선업계에 대한 업황 개선 전망에 3.29% 상승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뭐 그 정도만 하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오늘 매매 동향 살펴보면 오늘 매매 동향은 사실은 뭐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왜?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외국인이 사면 기관이 팔고 또 외국인이 팔면 기관이 사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을 했었는데 너무나 오랜만에 쌍끌이 순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느낌은 안 좋죠. 쌍끌이 순매도가 사실 제일 안 좋아요. 그 뭐 왜 안 좋냐? 괜히 개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개미 비하한다, 일반 투자자 비하한다가 아니고 그 논리를 보면 왜 개미냐면 작잖아요. 뭐가 자금이. 작은 자금이 모여서 개미가 뭐 100만 마리 있으면 커 보일지 모르지만 그 방향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과 기관은 똑같냐? 똑같진 않죠. 외국인이 똑같진 않지만 개미만큼 많지 않잖아요. 일반 투자가의 수만큼 외국인의 수가 많지 않고 일반 투자자의 수만큼 기관의 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공통점이 있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도를 하고 개인 혼자 나홀로 순매수를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그런 패턴을 보인 게 최악인 건데 뭐 오늘 최악이죠.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순매도, 개인이 거래소와 코스닥 순매수. 다만 좋게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와 코스닥이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순매수 종목 한미약품, 현대차, 삼성 SDI, 현대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 기관,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 현대중공업, KB금융. 오늘 쌍끌이 순매수 종목 1위가 한미약품이에요. 제가 그래서 팟빵에서도 아마 3대장 그런 말 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다른 누가 쓰는 거면 저는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머릿속에 한 건데 아마 아무도 안 쓰는 거면 제가 처음 만들어낸 거죠. 3대장이 뭐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시총 20조 가까이 됐잖아요. 20조 넘었죠. 그리고 저쪽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합치면 20조가 넘는단 말이에요. 한미약품은 한미약품하고 한미사이언스 합치면 10조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요 세 개만 합쳐도 50조가 넘잖아요. 그러면 꽤나 큰 업종 중에 하나로 올라섰다라는 거예요. 요 세 개만 합쳐도 50조가 넘고 그리고 1조 이상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꽤나 큰 그 제약바이오의 3대장 중에 하나인 한미약품이 얘만 못 가고 있었죠. 왜? 셀트리온도 빠방빵 치고 신고까지 쳤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신고가까지 쳤잖아요. 한미약품은 신고가 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 2015년 고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신고가를 칠 확률은 없지만 오늘 6%로 양손으로 끌어올린 거는 제약바이오주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안정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뭐 하루 반짝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한 2주 정도 이렇게 계속 신라젠 급등,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뭐 아이젠 같은 애들 뭐 이렇게 계속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지 않나요? 오늘도 상한가 이따 말씀드리지만 오늘 상한가 두 종목이 다 제약 바이오주 다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죠. 오늘 쌍끌이 순매수 종목 2위 현대중공업도 괜찮았어요. 7% 상승이고 현대 로보틱스의 계열사들이 움직임이 좀 살아났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현대 로보틱스도 좀 반등이 나왔고요. 오늘 외국인 32일 연속 순매수 유나이티드 제약 3.37% 상승, 26일 순매수 동원개발 1.32% 상승. 그 정도 보겠습니다. 업종을 간단히 보면 오늘 코스피는 당연히 거래소 당연히 의약품 업종 2.45% 상승. 대웅제약 굉장히 좋았네요. 그죠? 대웅제약 대웅 같이 올라가면서 대웅제약 7.32% 상승, 한미약품 6.29% 상승. 오늘 포스코도 아까 쌍끌이 순매수 나오면서 3% 정도 올랐는데요. 포스코가 포함된 철강 금속 업종 2.41% 상승. 코스닥 비금속 업종 또는 기타 서비스 업종 상승. 코스피 하락 종목에는 의료 정밀 업종, 전기가스 업종. 코스닥 반도체 업종, 금융 업종. 반도체 오늘 반도체 중소형주들 오늘 조금 움직임이 안 좋았어요. 조금. 이 정도 하고 코스피 종목. 코스피에서 오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중공업 그룹주들 좀 움직임 좋았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주들.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대웅제약 7.32%, 차트 완전히 전고점 빵빵 뚫어줬어요. 그래서 한미약품 마찬가지로 6.29%. 한미약품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짜리예요? 5조짜리란 말이에요. 대웅제약 1조 2천억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굵직한 애들이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확산이 되면 1,000억, 2,000억, 3,000억짜리도 또 갈 수 있죠. 한미사이언스 5조 6, 7천억인데 5.35% 상승. 한미약품이랑 한미사이언스 합쳐서 10조 이상인데 둘 다 6%, 5% 건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포스코 3.85% 상승. 롯데 정밀화학 2.98% 상승.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89% 상승.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신고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가는 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 제약바이오 거품 아니야? 뭐 그럼 거품이면 어쩔 건데. 사기 싫으면 안 사도 돼요. 자, 그다음 코스피 200 하락률. LG 디스플레이, 후성, LG U+, 통신주 안 좋았네요. 마이너스 3% 하락. NC소프트 신고가까지 갔다가 오늘 좀 이렇게 며칠 이렇게 원형으로 조정을 받더니 오늘 2.45% 하락. 하지만 게임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기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왜냐하면 제약바이오주가 매일매일 오른 게 아니거든요. 한 2, 3주 전부터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올랐다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게임주도 분명히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올랐다의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3천억 이상 종목 중에 홈캐스트, 내추럴엔도텍, 신라젠, 제넥신, 케어젠 뭐 이런 파마 리서치 이런 종목들 3% 이상 상승. 인바디도 3.27%. 바이오로메들이 오늘 제약바이오주 굵직한 애들이 좋았네요. 지금 말씀드린 애들 중에 신라젠이 3조짜리, 제넥신 9조짜리, 케어젠 8천억짜리 이런 애들이 지금 다 3% 이상 상승. 하락 종목은 어제까지 굉장히 단기 급등을 했던 게임주가 사실 오늘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게임주는 매기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조정받고 또 가고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넵튠 같은 경우에 6.5% 하락, 넥슨 GT 5% 하락, W게임즈 3% 하락. 이렇게 좀 게임주들 오늘 많이 빠졌고요. 반도체 중소형주들 많이 빠졌어요. 주성엔지니어링 6.4, 테라세미콘 5.8, 뭐 파트론 3.9 이런 식으로 PSK 3.6 이런 식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폭이 3% 이상에서 많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오늘 저기네요. 신규 상장 어제 신규 상장 됐는데 더블에 상한가 치고 오늘 15%또 상승. 앱클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얼마나 오른 거예요? 10,000원짜리가 지금 한 30,000원까지 온 거잖아요. 3만 좀 넘었나? 그러면 공부받은 애들 대박. 오랜만에 대박 쳤죠. 근데 중요한 건 나 앱클론 안 샀는데 어떡하지가 아니고 앱클론이 왜? 앱클론이 제약바이오 업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태까지 신규 상장주들이 더블 치고 상한가 치고 다음날 더 가는 경우가 몇 개 없어요. 몇 개. 근데 제약바이오주가 강할 때 제약바이오주 신규 상장 제약바이오주들이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오늘 앱클론이 움직이는 거 보면서 제약바이오주가 강하긴 강하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홈캐스트 오늘 10% 상승 마감. 홈캐스트는 거래대금 9위였습니다. 다음으로 역사적 신고가 종목 보면 오늘 코스닥 장중 음봉이 나오고 거래소도 음봉이 나오면서 탈락 종목이 좀 더 많고 신규 편입 종목이 적긴 하지만 중요한 건 장중 신고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계속했던 종목들이 꽤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도 신고가 계속하면서 2.89% 상승. 펄어비스 역시 이 게임주잖아요. 그러니까 근깨 이거 사투리인가요? 저 서울 사람인데 근간이 뭐지? 서울말 아닌가? 그러니까의 준말입니다. 저 서울 토백이에요. 서울 사투리 있는 거 아시죠? 제가 했으니까, 저 서울 토백인데 했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말 빨리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앱클론을 보면서 제약바이오주 상장주가 더블해서 더 가는구나를 보는 것처럼, 펄어비스를 보면서, 이거 1조 이상짜리인데, 검은 사방 만드는 게임주라고 했는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이렇게 양선으로 가는 모습, 게임주도 좋구나, 제약바이오주처럼 좋구나, 이런 거 읽으시면 되고요. 오늘 새롭게 또 역사적 신고가 들어오는 애들, 세로닉스 5.67% 상승 마감, 그리고 LNF는 얘 진짜 대단합니다, LNF는. 죽을 듯 안 죽네요. 죽을 듯 안 죽고, 죽을 듯 안 죽고. 우신 시스템 오늘 8.67% 상승 마감. 역사적 신고가 또 갱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레몬 닥터님께서 상승 탑 30 종목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률 탑 30에는 그 바이오리더스, 셀루메드 이렇게 두 종목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바이오리더스는 세계 최초 자궁경부 상피 이형증 치료제 신약 임상 3상 진입 소식에 상한가 기록했고요. 셀루메드는 엠젠 플러스의 모회사인데요. 무릎 반월상 연골 및 연골 치료를 위한 치료제 연구 개발 결과를 국제 인공관절술 학회 발표 앞두고 기대감에 상한가 또 엠젠 플러스와 동반 상승했습니다. 3위의 그 ACT는 화장품 원료 사업체인데요. 자사 브랜드인 아쿠탑, 아시아 최대 뷰티 스토어 싱가포르에 입점, 또 음성의 생산 공장 9월 중 완공 예정에 매출 회복 기대감으로 추정되어지며 17.92% 상승했고요. 4위의 에스맥이 그 에이프로젠에 약 140억 정도 지분 투자를 하고 또 에이프로젠 HNG에도 150억 규모의 지분 투자를 했는데요. 이 에이프로젠의 사회이사로 재직 중인 임대식 교수님이 그 문정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또 에이프로젠이 이달 내로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계획 소식과 함께 그런 에이프로젠의 지분이 보유 사실이 부각되며 17.06% 상승했습니다. 5위의 앱클론 전일 신규 상장주 항체의약품 신약 개발 업체인데요. 금일도 15.58%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6.25 ED 그 정부의 인간 배아 연구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소식에
황우석 박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H바이온 지분 취득한 그런 사실이 부각되어지며 15.09% 상승했고요. 7위의 손오공, 그 터닝 메카드, 헬로카봇 등 캐릭터 완구류 유통업체인데요. 최대 주주가 마텔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형 완구 체인인 토이저러스 파산 신청 임박에 따른 경쟁사인 글로벌 완구 업체인 마텔이 최대 주주로 있음에 반사이익 기대감에 11.69% 상승했고요. 8위의 이지 수소차 관련 모멘텀으로 최근 급등에 따라 시황 변동 그 조회 공시 요구에 수소차 고체 수소 저장 소재 생산 공장 부지 확보 협의 중이라는 답변에 10.93% 상승했습니다. 9위 홈캐스트는 그 아까 ED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인간 배아 연구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 기대감에 동반 상승했고요. 황우석 박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H바이온이 최대 주주입니다. 또 12의 INC 국내 유일 사물 인터넷 와이파이 칩 신제품 하반기 매출 발생에 따른 성장 기대감에 52주 신고가 기록하며 10.55% 상승했고요. 15위 한라 IMS 선박 레벨 측정 분야 세계 1위 업체인데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법안 발효로 선박 평형수 통합 제어 감시 시스템 납품 시작으로 수주 증가 기대감, 또 9월 11일에는 51억 규모 심해수조 조류 펌프 설비 공급 계약 공시 나오며 8.44% 상승했습니다. 16위 리캠 중국 전기차 회사인 BYD와 2차 전지 전해 계약 추진 및 중국 현지 법인 설립 검토한다는 소식에 7.73% 상승했고요. 18위의 한국테크놀로지 그는 최근 주가 하락에 따라 그 사유 없음과 또 주식담보대출 반대 매매는 루머라는 답변 공시에 또 상승 마감했고요. 19위의 현대중공업 금일 그 신한금융투자의 조선 업황 개선 전망에 금일 중공업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했고요. 또 호텔 현대의 지분 전략 매각 소식 또 외인이 10만 주, 또 기관 동시 순매수 들어오며 7.61% 상승했습니다. 23위를 기록한 대웅제약 국내 판매 1위 치매약인 아리셉트를 개발사인 에자이와 공동으로 판매 중이라는 그런 사실이 또 부각되었고요. 나보타 보툴리늄 독신인 나보타 FDA 신청을 거쳐 2018년 미국 시장 본격 판매 예정에 따른 그런 성장세 지속 모멘텀에 52주 신고가 기록하며 7.32% 상승했습니다. 29위의 한미약품 금일 기관 외인 동시 순매수 들어오며 6.29% 상승했고요. 30위의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그룹 계열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업체로 금일 외인 116만 주, 또 기관 51만 주 동시 순매수 들어오며 6.22% 상승했습니다. 금일은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바이오리더스, 셀로메드, 앱클론, ED, 홈캐스트, 아미노로직스, 엠젠플러스, 대웅제약, DNA링크, 한미약품 이렇게 총 10종목이 제약바이오 관련한 모멘텀으로 탑 30에 들어왔고요. 수소전기차 관련해서는 이지, 리케미, 또 선박 관련으로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탑 30에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뭐 오늘 시가총액 높은 애들도 꽤 있어요. 탑 30 안에. 뭐 좀 질이 좋습니다. 일단은 질이 좋은 두 가지는, 하나는 시가총액이 큰 애들,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웅제약도 1조 이상, 한미약품 5조짜리, 삼성 엔지니어링, 시가총액 큰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질이 좋았어요. 또 하나는 5종목 이상 테마주가 있어야지 뭐가 보이고 좀 수익이 단기매매도 수익이 잘 나는 장이에요. 근데 보이잖아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제약바이오주랑 게임주가 다 좋았죠. 근데 어제는 게임주가 좋았죠. 오늘은 제약바이오주가 좋았잖아요. 상한가 2개가 달랑 2개 있는데 바이오리더스랑 셀로메드가 다 상한가. 어저께 신규 상장돼서 더블해서 상한가 쳤는데 오늘 웹크론 또 15% 상승. 또 대웅제약 뭐 보톡스 관련으로 재료 좀 나오고 좀 우량하다고 했는데 안 오르다가 오늘 또 빵하고 한번 쳐주고. 한미약품 다른 3대장이 가는데 얘는 왜 못 가지 했는데 결국은 오늘 6% 가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에서 의미 있고 상징이 있는 애들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장이 쉬운 장이에요. 쉬운 장. 그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쉬운 장이 되고 있어요. 왜 쉽자고요? 무리지어서 가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사냥꾼이라고 생각해봐요. 사냥꾼인데 어디 초원을 갔는데 여기 저기
예를 들어 사슴으로 치면 사슴 100마리가 여기저기 퍼져 있으면 활을 탁 쏘면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쏴봐야 우리 잘 못, 근데 100마리가 탁 모여 있어요. 그럼 그냥 탁 쏘면 멍청한 놈이 하나 맞을 거 아니에요. 딱 그게 탑30을 보면 그런 뜻이에요. 10개가 이상의 테마주가 나오면 이런 표현 하긴 뭐하지만 장을 좀 관찰하는 좀 그래도 감각이 있는 분들은 오늘 얘네네? 그럼 걔네를 매매하면 뭐 그냥 대강 쏴도 걔가 맞는단 말이에요. 오늘 제약바이오주 웬만한 것들 뭐 2% 3% 조금이라도 올랐어요. 어제 게임주도 웬만한 것들 다 5% 이상 올랐고 그러니까 그냥 그 비슷한 무리해서 탁 쏘면은 맞아요. 그런데 그걸 못 보면 어떻게 돼요? 100마리가 저기 몰려 있는데 엉뚱한 허공에 떴으면 맞겠냐고요. 그러면 이제 그건 아예 탈락이고. 근데 탑30을 본다고 매일 그러면 그렇게 좋은 장이냐?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오늘 뭐 장도 지수도 좀 빠졌고 탑30 봐도 아무것도 없네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뭐 반도체 2개, 뭐 3개, 2개. 그런 날은 활을 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사슴이 다 퍼져 있으니까. 근데 사슴이 딱 뭉쳐 있을 때 저쪽으로 쫙 쏘면 맞을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락 종목, 하락 탑10 보면 스페로 글로벌. 이거 스페로님 대주주로 왜 요즘 맨날 빠지죠? 뭐 대주주 뭐 횡령사건 이거 개입된 거 아니에요? 스페로님이 대주주라는 거는 루머가 돌고 있는 스페로 글로벌. 얼마나 글로벌 하시면 스페로 글로벌 오늘 16% 하락. 아쉽습니다. 16% 하락.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많이 판 해성 DS 11% 하락. 뭐 오늘 세화 PNC 스펙으로 인수돼서 오늘 신규 상장 됐는데 신규 상장은 아니죠. 스펙 상장이죠. 그런데 오늘 10% 하락. 저기에요. 화장품 관련주. 에로티 백큐 굉장히 추세 좋았던 반도체 관련주인데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 중에 적게는 뭐 2, 3% 많이 빠지는 애들은 5% 이상 빠졌는데 오늘 에로티 백큐이 8.88 빠졌네요. 8.88. 뭐 그 정도가 눈에 보입니다. 자, 오늘 9월 19일 장 마감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내일 아침 방송과 장 마감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